마약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다 쳐도 한 번만 해보고 본인 의지로 끊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마약은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고 본인의 의지로 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는 담배를 끊어본 유경험자로서 마약도 이렇게 끊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마약이 얼마나 기분이 좋길래 참지 못하고 다시 찾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찾는 게 아니라 금단 증상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는 도파민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마약을 하는 동안 뇌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분출하고 엄청난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용량을 올리게 되고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살결에 바람만 스쳐도 고통이 몰려오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매년 마약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무지 마약 문제를 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도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1980년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마약 문제는 오히려 계속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차라리 인식을 바꿔 이를 질환으로 인식하고 재활과 치료를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마약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펜타닐이라는 마약입니다.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더 강력한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소 치사량이 2mg 밖에 되지 않을 만큼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코로나19 백신과 타이레놀로 유명한 얀센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마약성 진통제로 원래는 말기 암 환자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의 진통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마약 오남용 사망의 77%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독성이 매우 높은 건 기본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하며 가루나 패치로 유통하기에 매우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약상들이 만들 때 순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 치사량을 넘겨 사용하게 되거나 금단 증상으로 급하게 사용하느라 기준치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펜타닐보다 10배 강한 서펜타닐 그리고 100배 강한 카펜타닐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도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심한 변비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변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위장과 대장의 입구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 소화 중인 음식물의 이동을 막아버리고 장의 운동성을 저하시켜 가스가 차고 엄청난 통증을 동반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역 및 구토가 있습니다. 소화 중인 음식물의 이동을 막아버리면서 거꾸로 구역 및 구토를 유발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위산이 반복적으로 넘어와 이를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자들 중 이가 아예 없거나 녹아서 성치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저산소증입니다. 펜타닐은 마약을 하고 가장 절정에 있을 때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1분 동안 약 11번에서 13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약에 취해 있는 동안은 1분에 7회, 5회 이 정도밖에 숨을 쉬지 않게 되고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결국 뇌사와 함께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펜타닐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순도 높은 펜타닐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이에 대한 대체제로 트랭크라 불리는 자일라진을 섞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일라진은 소나 말에게 쓰는 동물용 마취제인데 이것을 펜타닐이나 다른 마약과 함께 섞어 쓴다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하지만 자일라진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오는데요.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괴사하는 등 심하면 팔다리까지 잘라야 하는 지경까지 온다고 합니다. 심한 사람은 잘린 팔다리에 다시 투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마약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도 계속되는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밝혀진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은 극히 소수일 거라 예상하고 있고 음성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전국적으로 대략 20만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혹시나 호기심에 또는 주변에 친한 지인이 권유했을 때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마약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